안녕하세요. 늘 여러분을 지지하는 지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학책 30쪽, 31쪽, 그리고 실험관찰책 16쪽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과학책 30쪽, 31쪽, 그리고 실험관찰책 16쪽을 펴주도록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2단원에서는요, 이심점심 놀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을 먼저 공부했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과학적인 용어로 생물 요소라고 이야기했고요. 살아있지 않은 것은 생물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생물 요소라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장소가 생태계다 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생태계는요, 연못 생태계부터 바다 생태계까지 그 종류가 다양했고요. 규모도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등 되게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선생님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만 한다면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었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생태계 중에서도 우리는 생물 요소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해 봤어요. 이 생물 요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분류하는 데에 분류 기준이 있었죠. 분류 기준은 바로 맞아요. 양분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양분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생물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스스로 생산해내는 생물 요소가 있었죠? 맞아요. 생산자였어요. 두 번째로는 양분을 스스로 얻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생물 요소도 있었어요. 그쵸? 바로 소비자였죠. 마지막으로는요, 죽은 생물이나 혹은 다른 생물의 배출물을 분해하면서 양분을 얻는 생물 요소도 있었죠. 맞아요. 분해자였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생물 요소를 분류해서 알아봤고요.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서 하나라도 사라지면 우리 생태계는 어떻게 됐나요? 그쵸? 생태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을 특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애니메이션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배추가 많이 자랐어요. 올해는 농약을 치지 않아서 벌레들이 배춧잎을 많이 먹었단다. 한번 구경하러 가볼래? 네, 좋아요. 배추밭에 사는 생물이 많네요. 그렇지. 혹시 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 생물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고 있니? 네, 학교에서 배웠어요. 배추, 느티나무, 대망초와 같이 햇빛 등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해요. 배추 흰나비, 배추 흰나비 애벌레, 참새와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생물을 소비자라고 해요. 세균, 곰팡이와 같이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을 분해자라고 해요. 배추밭의 생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양분을 얻어 사는구나. 네, 할아버지. 공부를 많이 했더니 배가 고파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할아버지가 배추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마. 신난다. 네, 여러분 애니메이션 화면 잘 보았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니까 어떤 생물이 나와 있나요? 그렇죠. 메뚜기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은 혹시 직접 메뚜기를 본 적이 있나요?
오, 직접 메뚜기를 본 친구도 있고 직접 보지는 못했던 친구들도 있네요. 사실 선생님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 TV 화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메뚜기 사진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메뚜기는 과연 어떤 생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갈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양분을 얻는 방법이 아닌 먹이 관계에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먹이 관계를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과학책 30쪽 선생님이 펴달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과학책 30쪽 아랫부분의 사진을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담아왔는데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생물이 나와 있네요? 그쵸? 메뚜기가 나와 있죠? 선생님이 아까 질문했던 게 있었는데 메뚜기는 어떤 생물을 먹이로 해서 살아갈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벼가 나와 있죠? 벼는요, 메뚜기가 먹이로 해서 살아가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메뚜기가 벼를 잡아먹기 때문에 지금 벼에서 메뚜기로 화살표 표시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메뚜기 옆에 개구리를 봅시다. 얘들아, 개구리는 뭐 먹으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메뚜기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메뚜기와 개구리 사이의 화살표 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먹이를 가지고 그 먹이가 어떻게 먹히고 먹는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먹이 관계를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 부분에 집중해서 볼게요. 이번에는요, 먹이 사슬 말고 다른 것을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물의 이름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왼쪽 아래부터 볼게요. 벼가 있고요. 메뚜기도 또 있네요. 또 토끼 있어요. 또 잠새 있고요. 옆에 나방애벌레도 있고요. 또 옥수수도 있어요. 또 뱀도 있고요. 매도 있어요. 또 벼 옆쪽으로는 개구리와 다람쥐도 있네요. 자, 이번에는 벼, 메뚜기, 개구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생물들의 먹이 관계를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 메뚜기 이미 봤으니까 메뚜기는 아까 벼를 먹으면서 살아갔었죠? 근데 여러분, 메뚜기는요, 꼭 벼만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메뚜기는요, 무엇을 먹고도 살아가느냐? 맞아요. 바로 옥수수를 먹으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메뚜기는요, 어떤 생물이 먹을까요? 그쵸? 아까 먹이사슬에서도 봤듯이 개구리가 메뚜기를 먹으며 살아가요. 또 다람쥐도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람쥐는요, 벼를 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토끼 입장에서 볼게요. 토끼는요, 마찬가지 옥수수를 먹으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벼를 먹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토끼 한번 볼까요? 토끼는요, 뱀한테 잡아먹혀요. 이 뱀은요, 내가 잡아먹어요. 또 참새도 마찬가지 뱀이 잡아먹어요. 이 참새는요, 매한테 잡아먹히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다람쥐는요, 또 누구한테 잡아먹힐까? 맞아요. 뱀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요, 매한테 잡아먹히기도 해요. 자, 이렇게 아까 보았던 먹이사슬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얽히고 설켜있는 관계를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요,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얽히고 설켜있다, 마치 그물처럼 얽혀있다 라고 해서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 여러 개가 얽히고 설켜있는 먹이 관계를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선생님과 먹이 사슬 그리고 먹이 그물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과학책 30쪽 아래 그림을 보면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책 30쪽 맨 위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은 어떤 먹이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생태계 생물은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습니다. 메뚜기는 벼를 먹고요,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어요. 아까 보았죠? 이처럼 생태계에서 생물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먹이 사슬이라고 한다. 그런데 얘들아, 메뚜기는요, 벼만 먹는 게 아니에요. 벼 외에 다른 먹이도 먹고요. 개구리도 마찬가지, 메뚜기 말고도 다른 먹이를 먹죠. 이처럼 생태계에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얽혀 있으면 그것이 바로 먹이 그물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얘들아, 과학책에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먹이 관계 놀이를 해보는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생략하고 선생님과 관련된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실험관찰 16쪽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험관찰 16쪽을 지금 펴주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실험관찰 16쪽을 펴니까 탐구활동 1번, 2번이 나와 있네요. 탐구활동 1번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탐구활동 1번. 친구들과 먹이 관계 놀이를 한 뒤 선생님이랑 이것은 생략했어요. 먹이 사슬을 파란색 화살표로 연결해 봅시다. 또 먹이 그물을 빨간색 화살표로 연결해 봅시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에 조금이라도 더 간단한 먹이 관계가 무엇이었죠? 맞아요. 먹이 그물이 아닌 먹이 사슬이었죠? 그러면 선생님과 지금 먹이 사슬이 조금 더 간단하니까 먹이 사슬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먹이 사슬을 옥수수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옥수수는요, 누가 먹을까? 맞아요. 나방애벌레가 먹어요. 나방애벌레는 또 누가 먹을까요? 맞습니다. 참새가 먹어요. 참새는요, 매한테 잡아먹혀요. 이렇게 간단하게 먹이 사슬을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먹이 그물을 정리해볼게요. 먹이 그물은 선생님 벼를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벼는요, 토끼가 잡아먹고요. 또 메뚜기도 잡아먹고요. 또 다람쥐도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토끼를 또 보니까 토끼는요, 옥수수를 먹기도 하죠. 또 메뚜기 입장에서 볼게요. 메뚜기는요, 다람쥐한테 잡아먹히거나 개구리한테 잡아먹히기도 해요. 이번엔 다람쥐 볼게요. 다람쥐는요, 아까 보았듯이 매한테 잡아먹히거나 뱀한테 잡아먹혔죠. 또 뱀은요, 매한테 잡아먹혔어요. 자, 매 위에 개구리 봅시다. 개구리도요, 매한테 잡아먹히거나 뱀한테 잡아먹혔죠. 이렇게 선생님과 간단하게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은요, 교과서 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간단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먹이 관계를 찾아보고 직접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로 더 정리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탐구활동 2번을 볼게요. 여러분,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공통점은요, 이거 둘 다 무슨 관계예요? 먹이 관계죠? 그래서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누가? 그쵸? 생물들이. 생물들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게 공통점이 될 수 있고요. 차이점 볼게요. 차이점은요, 먹이 사슬은 방향이 한 방향이야. 맞죠? 먹이 사슬은 한 방향. 그런데 먹이 그물은 어때요? 방향이 여러 방향이죠?
이렇게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어요. 특히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모여서 먹이그물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먹이사슬은 하나의 먹이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반면 먹이그물은 여러 개의 먹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화면에 실험관찰 16쪽 예시 답안을 정리해서 지금 띄워놨어요. 여러분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실험관찰 16쪽 직접 탐구활동 1번, 2번 기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정리해주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모두 정리됐죠?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과학책 31쪽을 보니까 생각해볼까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랑 한번 봅시다. 자, 생각해볼까요? 1번 벼, 메뚜기, 개구리의 먹이 사슬에서 개구리 이후 먹이 관계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들 우리 이미 교과서 30쪽을 보면서 이거는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면 2번 보자. 2번은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중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어느 것일까요? 라고 물어봤네요. 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니까 조금 생각해보는 게 어렵지 않죠? 한번 선생님이랑 실험관찰 16쪽 생각해볼까요? 1번, 2번에 적어보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실험관찰 16쪽 아랫부분을 봐주세요. 얘들아 1번부터 보자. 1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0쪽에서 이미 공부했었죠? 맞아요. 벼는 메뚜기가 잡아먹고요. 메뚜기는 개구리가 잡아먹고요. 개구리는요 뱀이 잡아먹었고요. 뱀은요 매가 잡아먹었죠? 여러분 이미 탐구활동 실험관찰책 16쪽 탐구활동 1번에서도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얘들아 먹이사슬과 먹이그물 중에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뭘까요? 당연히 그쵸, 먹이그물이겠죠? 왜요? 맞아요. 먹이사슬은요 선생님 예시로 요거 한번 볼게요. 먹이사슬 보세요. 요 벼, 메뚜기, 개구리, 뱀, 매가 나와 있는 먹이사슬 봅니다.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메뚜기가 사라졌다고 해보세요. 멸종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개구리는 메뚜기를 먹고 살아가는데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개구리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마찬가지 뱀도 그렇겠죠? 매도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유리한가요? 맞아요. 먹이사슬은 하나의 먹이를 가지고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 생물이 살아가기에 유리한 먹이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먹이 그물은요, 이 하나의 먹이사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연결되어 있었던 관계를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 그물은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걸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살아가기에 유리합니다. 선생님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어느 한 종류의 먹이가 부족해지더라도 다른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 먹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 아까 탐구활동 1번에도 정리했듯이 먹이사슬 관계에서는요 메뚜기는 개구리가 잡아먹었지 그쵸? 근데 메뚜기는요 다람쥐가 잡아먹기도 했어요. 먹이사슬 관계가 아닌 먹이그물 관계에서. 그리고 다람쥐는 또 매한테 잡아먹히거나 뱀한테 잡아먹히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헷갈리니까 선생님 이거 좀 지우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얘들아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개구리가 멸종됐다고 해도 뱀은요 꼭 개구리 말고 다람쥐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개구리가 사라진다고 해도 뱀은요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맞아요. 먹이 그물 관계에서. 그런데 먹이 사슬 관계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도 개구리밖에 먹을 수 없는데 개구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뱀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살아갈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이 그물 관계가 훨씬 더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는 데는 유리한 먹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방금 전에 함께 했던 내용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춘 뒤에 예시 답안을 보면서 직접 여러분들 실험 관찰책에 기록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정리 다 했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넘어가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은 오늘 먹이 사슬 첫 번째 공부했고요. 두 번째 먹이 그물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슬과 그물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더 복잡해요? 맞아요. 딱 보기에도 그물이 더 복잡하죠? 요게 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먹이 사슬은요 하나의 먹이 관계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먹이 관계라면 먹이 그물은요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다양한 방향 그리고 여러 먹이 사슬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나타내는 먹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먹이 사슬, 먹이 그물 공부해 봤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퀴즈예요. 여러분 늘 몸집이 큰 생물이 몸집이 작은 생물을 잡아먹을까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요 동물 중에서 큰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으면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얘들아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특히 대표적인 동물로는 거미, 사자가 있는데요. 거미랑 사자는 자기보다 더 큰 생물을 잡아먹으며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 동물, 그 생물의 크기가 먹이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까지 선생님이랑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 초간단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의 먹이를 가지고 먹이 관계를 나타내는 먹이 사슬과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먹이 그물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그래서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을 공부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 생물이 함께 살아가기 유리한 먹이 관계 뭐였나요? 그쵸? 먹이 그물이었죠? 왜냐? 먹이 그물에서는 어때요? 다람쥐가 사라지더라도 다람쥐 말고 다른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생물들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훨씬 더 함께 살아가기에는 유리한 먹이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공부 열심히 같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